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지치고 허탈해지는 사람. 내 얘기는 들을 틈도 없이 자기 하소연만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하고 나면 마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좋은 사람은 내 삶을 밝히지만 나쁜 사람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붙잡아야 하고 어떤 관계는 용기 내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관계와 갈등 없이 거리를 두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화를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관계에서는 이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소모됩니다. 내가 힘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치고 허탈해지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늘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날씨가 별로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만나면 늘 이런 이야기뿐입니다. 듣는 쪽은 처음엔 위로하려 애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힙니다.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허전하지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더 끊기 어렵습니다. 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건강한 관계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만나면 웃음이 나고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 있는 관계. 그런데 현실은 다르지요. 상대의 하소연만 듣다 보면 나는 공허해지고 내 감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채 묻혀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나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사고방식마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늘 불만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을 따라하게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저 사람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내 시간을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거나 감정이 가볍게 취급될 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는 자기 안에 있는 불만과 짜증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내느라 지쳐버리는 구조. 그러고 나면 상대는 후련해질지 몰라도 나는 쓰레기만 가득하는 채 홀로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정리하거나 적어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정이 있고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내 삶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 쓰레기통 관계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감정 쓰레기통 같은 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든 안 된다, 힘들다, 괜히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겠다고 말하면 그 나이에 뭘 또 하려고 그래.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거 금방 끝나. 별거 아니야. 늘 이렇게 찬물을 끼얹지요. 문제는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속 불씨가 점점 꺼져간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듣던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사고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맞아. 나는 안 될 거야.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별일도 아닌데. 내가 기뻐서 자랑을 하면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우를 반복해서 받으면 나는 점점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무시당하겠지. 내 마음은 별것 아닌가 보다. 결국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관심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공간과 시간을 침범합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왜 그래? 너무 매정하다. 하며 계속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내가 거절하면 넌 날 이해하지 못해.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삶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억지로 캐묻습니다. 말하기 싫다는 표시를 해도 멈추지 않고 끝내는 내가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지요. 반대로 자기 이야기는 과하게 쏟아내며 상대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기 때문에 처음엔 위험성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신체 반응이 따라옵니다. 그건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늘 부정적인 사람. 둘째,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셋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은 세 번째,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절과 관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삶을 잠식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늘 후회가 남고 기운이 빠지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 신호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힘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라고 해도 막상 정리하려 하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이렇게 끊어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발걸음이 자꾸 멈추지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진짜 소중한 관계도 지켜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부드럽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면 상대는 크게 당황하고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작은 신호부터 보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요즘 내가 여러모로 바빠서 당분간은 좀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아.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짧은 말은 싸우자는 말도 아니고 상대를 미워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금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섭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도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지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면 상대는 더 매달리거나 내 마음을 흔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메시지는 짧게 답하고 단체 톡방에서는 읽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 만나자는 요청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 하고 미루는 것도 방법이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상대도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네. 굳이 다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건 마치 불을 확 꺼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불씨가 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앞에 두 가지가 통하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또는 상대가 오히려 화를 내거나 집착할 때도 이 방법이 필요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짧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는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마음과 내 삶이지 상대의 화나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드럽게 예고하며 멀어지기. 둘째, 말없이 서서히 거리두기. 셋째,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선 긋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래도 안 되면 말없이, 끝내 변화가 없다면 단호하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오랜 정을 저버리는 건 아닌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내디뎌 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또 얼마나 큰 짐을 안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돌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청소하면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관계를 정리하면 내 마음속 공기가 달라집니다. 늘 불평만 늘어놓던 사람, 내 감정을 무시하던 사람, 내 경계를 침범하던 사람을 멀리하면 내 삶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되죠. 그제야 보이지 않던 작은 기쁨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주는 따뜻함, 차 한 잔이 건네는 여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우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해주는 법입니다. 어쩌면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오는 건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계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정리하면 내 마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빈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셋째, 혼자의 시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